아름다운 조망과 엄청난 토지 면적을 보유한 오늘의 집은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고, 아래편에 모여있는 다른 주택들과 조금 떨어진 위치라 깊숙한 산골짜기에서 거주하는 듯한 느낌도 없어 한층 더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염없이 아름다운 조망을 뒤로하고 살펴보면 토지 면적이 무려 1465평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의 토지와 건물이 보이는데,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번거롭게 진행해야 할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격은 처음에는 2억 7천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의 유차를 거듭하며 몽땅 6,500만 원에 진행 중이니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자주 방문하셨던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여러분이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수 있는 해당 물건을 놓치기 싫다면 채널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래편에서부터 해당 물건까지 연결된 국유지 도로입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국유지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유지의 일부를 도로로 이용 중인 곳도 있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필지 또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기도 하니 도로 문제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도로 포장 또한 면소재지에서 진행했다는 마을분들의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3m 폭의 도로를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에 포함된 건물이 보입니다.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곳이라 해당 건물 또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정 구간은 토목 공사를 진행해둔 곳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과수원과 주택 앞으로 도착합니다. 아로니아 외 다른 수목들이 전체 1000주 정도 식재된 곳이라 처음 조성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을 듯한데, 아로니아 농원을 운영하실 게 아니라면 모두 정리해야 하니 정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듯합니다. 그리고 농원에서 우측편을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물도 보입니다. 토지 면적에 비해 특별하거나 아름다운 전원주택이라 볼 수는 없지만 농원이나 텃밭을 가꾸며 편히 쉬어가시기엔 충분한 곳으로 토지와 함께 사용한다면 시너지가 좋은 건물이 됩니다. 오늘은 건물보다 토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마을분들께 전해들은 수많은 이야기와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릴 테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 경계를 확인해보면 지금 표시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이뤄진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세 필지로 나눠진 상황이고, 전체 토지 면적은 4,844제곱미터 1,465.3평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지와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인 곳의 면적 또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로니아 농원의 순수 면적만 봐도 최소 1,300평에 해당하니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상세 현황을 확인해보면 토지 경계를 따라 펜스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확인하기에도 쉬운 편이었고, 토목공사는 물론 농원 내부를 통행할 수 있는 길도 모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현황의 물건이지만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편에 속하는 곳이라 활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저기 고랭지 배추밭보다 가파른 상황이라 과수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엔 다소 애매한 현황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토목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토를 하기엔 그 범위가 너무 크고 깎아내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 그렇게 되면 저렴하게 취득한 이유가 없어지기에 지금 현황을 최대한 활용하실 분들만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로니아 붐이 일어났을 땐 고소득 작물에 인기 많은 효자 상품으로 취급됐으나 현재는 아로니아를 사먹는 분도 많이 없고 농원도 점차 사라지는 시기라 아로니아를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묘목을 판매하는 게 가능하지만 주변 과수원 주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인기가 없는 수목이니 그냥 돈을 주고 밭을 갈아엎는 게 낫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도 알 수 있었는데, 처음 울릉도에서 거주하던 분이 토지를 낙찰받고
이곳에서 농원을 가꾸며 거주하기 위해 4억 원가량 투입해서 농원과 주택을 조성했지만 완벽하게 조성한 뒤 암에 걸리시는 바람에 더 이상 관리할 사람이 없어 경매로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요즘 시기에 아로니아 농원을 운영해선 돈이 되지 않으니 여기에 다른 과수목이나 작물을 식재해야 하는데 저렴한 가격대로 귀농귀촌을 꿈꾸신 분들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하나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라 사실 일반인보다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께 가장 적합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원 옆에 위치한 도로를 통해 올라오면 대략 여기쯤부터는 다른 토지들이 펼쳐지는데 해당 물건은 약간 능선 쪽에 위치한 곳이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나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곳이었고 현재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편이라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전부 확인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대략적인 금액과 추후 매도까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농가주택과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별도로 취득해야 할 목록이 없고 전체 건물 면적은 105.6제곱미터 31.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보면 입구 방면으로 주택이 먼저 보이는데 2017년 8월 2일에 건축된 곳이라 전체적인 건물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농가주택으로 조성된 곳이라 면적은 15평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론 디딤석으로 조성된 조그마한 마당이 보이고 전면으론 크지 않은 테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풀이 많이 자란 상태라 현장에 방문했을 때 상세히 보지 않으면 못 보실 수도 있는데 파이프와 목재로 이뤄진 데크는 집안이 침하되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아래편 디딤석으로 조성된 곳도 집안이 침하되며 조금씩 무너져 내린 상태라 다른 곳처럼 평탄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래편에서 확인해 본 결과 마당으로 이용 중인 곳은 건축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진행했지만 데크가 설치된 곳은 파이프 몇 개와 벽돌로 받쳐놨기에 상당히 위험해 보였고 전면으론 보강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비가 많이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적인 공사는 필수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현황을 보면 주택 옆으로 저온 창고가 위치하며 안쪽으로도 다른 창고 건물과 컨테이너들이 위치하는데 이동 가능한 창고와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라 정리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당을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토구를 조성해둔 곳도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저곳은 국유지에 조성된 곳이지만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설명드렸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사진을 통해 조금 더 상세한 경계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고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참고하며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계가 정확한 상태를 이루고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순서대로 현황을 확인해보면 1번 토지의 지목은 대지, 면적은 99.8평이고 2번과 3번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226.3평, 139.1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전체 면적이 4844제곱미터, 1465.3평에 해당하기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나 대지 면적이 작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듯하며 두 필지 지목이 모두 전으로 이뤄진 곳이라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선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모두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진행한 곳이라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다른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으며 마지막 필지의 경우 토지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현황으로 이용하던 곳에 마을분들과 다른 농원 소유자분들도 함께 통행하는 공용도로라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경계를 보면 지적도에 표기된 경계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이용 중인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대지 측면에 위치한 곳은
모두 국유지 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대차가 발생하는 곳이라 여기에 토구를 조성해서 이용 중인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활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필지 모두 생산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구매한 뒤 다시 매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니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에 포함된 도로 현황을 확인해보면 대략 여기까진 모두 국유지 도로에 해당하지만 지금 표시되는 곳에서부턴 국유지 도로와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가 혼재하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는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유지라는 말에 흠칫하실 수도 있으나 주택이 건축되기 한참 전부터 이용하던 곳이라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고 능선 너머에 보이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라 도로에 관한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모든 건물 중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은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 위로 조성된 구축물과 컨테이너 등이며 필요 없다면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소유자와 협의 후 계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의 경우 지금 표시되는 주택을 제외하곤 모두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에 해당하는데 제시외 건물에 속하긴 하나 대부분 창고로 이용 중이기에 별다른 문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우선 주택의 상세 현황부터 체크해보면 면적은 50제곱미터로 15평에 해당하고 구조는 블럭조의 경사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7년 8월 2일로 건축된 지 8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건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편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건재한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라 추가 비용 없이 계속 활용하시면 될 듯하고 마을분들과 대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비워진 기간은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는 물론 난방과 취사까지 모두 갖춘 곳이라 거주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예상되지 않으나 살기 좋은 환경이라 볼 수는 없기에 물건을 취득하기 전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이제 주택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바로 옆으로 위치한 2층짜리 창고로 1층은 저온 창고, 2층은 일반 창고로 이용 중이고 면적은 4.5평, 4.5평으로 전체 9평에 해당하며 구조는 판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집 뒤편에 위치한 창고고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지붕, 면적은 0.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 바로 옆으로 디귿번이 위치하며 면적과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아로니아 농원에 소재하는 창고로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지붕, 면적은 6.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은 대부분 부합물 및 종물로 보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활용하시면 되고 저온 창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 상태가 좋은 편이라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토지의 방위도 서양이나 북서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편에서부터 점차 높아지는 지형에 위치한 곳이라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나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통행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입지 분석과 상세 현황을 참고한 뒤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포항, 영천, 대구, 경산, 경주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포항시청까진 자차 기준 50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라 시청까지 접근성은 다소 애매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포항에서도 골짜기에 속하는 신광면 기일리에 위치한 곳이라 다른 지역에서 방문할 때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방문하기 전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 시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해당 물건까지 통행하는 도로는 지방도와 일반 도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래편에 위치한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대략 30분 정도를 이동해야 하기에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은 다소 애매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군청과 멀리 떨어진 곳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건 무척이나 불편하기에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 보면 되고 대략 여기에서부터 해당 물건까지 제법 깊숙하게 이동해야 하니 초행길이라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속에 위치한 물건이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전혀 없어 마트를 이용하려면 최소 20분 정도는 나가야 하며 택배 배송도 가능하긴 하지만 로켓 배송은 불가능한 지역이라 미리미리 주문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트를 이용할 때 2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지. 병원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는 최소 40분 이상이 소요되기에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으며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위치를 찾고 계신 분들께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까지 이동하는 도로를 보면 지금 표시되는 지방도에서 대략 5.7km 떨어진 곳이라 최소 10분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도로 대부분이 좁은 편은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고 들어가는 길목으로 축사가 한 번씩 보일 때도 있지만 해당 물건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비의 안내를 따라 일정 구간 들어오다 보면 대략 여기쯤에서 안내가 종료될 텐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안내가 종료된 구간에서 우회전한 뒤 여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올라가신 다음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계속 진입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도로가 좁아지는 곳도 존재하고 갑작스러운 코너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3m를 유지하는 곳이라 차량으로 출입할 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집 앞으로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가팔라지긴 하지만 웬만한 승용차로 출입할 정도는 되니 도로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주변을 둘러보면 저수지를 기준으로 주변에 수많은 골짜기들이 소재하며 주변 대부분은 농업 및 농원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보통 이런 곳에 멋들어진 전원주택 한 채 정도는 자리 잡고 있는데 해당 물건지 주변은 대부분 전원주택보다는 농업에 맞춰진 주택이 많은 곳이라 전원 생활을 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전원 생활보다는 농업에 적합한 곳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살펴보기 쉬운 편이고 지적도에도 대부분 비슷한 현황을 보여주니 경계 침범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621 소재지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472번지외 두 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매각기일은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회 유찰을 거듭하며 6,5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라 이번 회차에는 낙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세 필지의 토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가장 아래편으론 아로니아외 수목 천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필지 토지 가격은 1억 9,700만 원으로 평당 13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수회 유찰을 거듭하며 4,700만 원으로 평당 32,000원에 진행 중이라 주변 토지 시세 4만 원에서 5만 원보다도 저렴합니다. 농가주택과 제시외 건물, 아로니아 천주가 포함된 건물의 합산 가격은 7,3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700만 원으로 평당 55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건물 가격이 다소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8년생 아로니아 1,800만 원 상당이 포함된 가격이라 그런 것일 뿐 실질적인 건물 가치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주민분과 대화해 본 결과 농원조성과 토목공사, 건축을 함께 진행하며 대략 4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갔다 하는데 현재는 몽땅 6,500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어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그대로 이용하기엔 다소 애매한 현황이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집안이 조금씩 무너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토목공사와 농원 정리 비용을 신경 써야 하며 농원의 경사가 가파른 곳이라 일반인은 손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바 농업인에게 적합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임대를 하려 해도 운영할 분이 거의 없어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임대해야 하며 시세가 오를 만한 위치도 아니라 투자로서의 매력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니 소액으로 투자해놓고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운영하기엔 나쁘지 않아 보이니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다면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주의사항을 보면 농지가 두 필지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현장에 방문하신 다음 바로 관할관청으로 달려가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현재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빈집임을 알 수 있고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에도 모두 소유자만 이용했을 뿐 현재는 완전히 빈집으로 남겨져 있다 하니 임차인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 등기부터 확인해 보면 2017년 8월 2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은 전부 소멸하고 토지의 경우 2020년 9월 2일에 설정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만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취득하기 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찾아오기 너무 좋은 위치가 아니니 편의시설까지의 거리 및 교통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